한국이 러시아에서 벌어진 폐선을 인수해 놀라운 기술력을 공개했다. 일본은 이로 인해 충격에 빠졌으며 이런 기술까지 갖고 있었다니 라고 반응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러시아 연해주에서 폐기된 선박을 인수했다. 이 선박은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방치된 15만 톤급 유조선이다. 한국은 이 폐선을 최첨단 친환경 스마트 선박으로 재탄생시켰다. 재활용된 선박은 엔진 연료와 전기 추진 시스템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선박이다. 일본의 해운 전문 매체는 한국의 기술력에 경이롭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본은 한국의 선박 재생 기술이 자국을 앞섰다고 우려했다. 인수된 유조선은 원래 엑슨 발대지급 선박으로 설계되었다. 1989년 알래스카 프린스 윌리엄 만에서 원유 유출 사고로 악명 높았다. 러시아는 2000년대 이 선박을 해체하지 않고 연해주 항구에 방치했다. 한국은 2023년 이 선박을 50억 원에 인수하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삼성중공업은 선박의 70%를 재활용해 신조선 수준으로 개조했다. 현대중공업은 AI 기반 스마트 항해 시스템을 선박에 통합했다. 재생 선박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90%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렌즈 연료는 기존 벙커시유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을 25% 감축한다. 전기 추진 시스템은 항구 내 이동 시 디젤 엔진 사용을 없앤다. 이 선박은 15만 톤 화물을 실을 수 있으며 최대 속도는 18노트다. 한국의 선박 재생 기술은 폐기물 처리와 자원 순환의 혁신이다. 선박 해체 과정에서 3D 스캐닝으로 재활용 가능한 부품을 선별했다. 재활용률은 85%로 기존 선박 해체 방식보다 3배 높다. AI는 선박의 구조적 안정성을 분석해 개조 설계를 최적화했다. 삼성중공업은 스마트 조선소로 건조 비용을 30% 절감했다. 현대중공업은 5G 기반 원격 제어 시스템을 선박에 적용했다. 재생 선박은 2025년 6월 첫 상업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운항 경로는 부산에서 싱가포르를 잇는 아시아 물류 루트다. 일본은 한국의 기술력이 자국 조선 산업을 위협한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미츠비시중공업은 유사 프로젝트에서 재활용률 50%에 그쳤다. 한국의 선박은 아이모의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25년 앞당겼다. 이로 인해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강화되었다. 러시아는 폐선 처리가 골칫거리였으나 한국이 이를 기회로 바꿨다. 연해주 항구에는 200척 이상의 폐선이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추가로 10척의 폐선을 인수해 재생 프로젝트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한다. 선박 재생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융합으로 완성되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선박의 부식 상태와 재활용 가능성을 평가했다. 3D 프린팅은 폐선에 손상된 부품을 복원하는 데 사용되었다. 부품 제작 시간은 기존 대비 40% 단축되었고 비용은 20% 절감되었다. 재생 선박의 항해 시스템은 AI로 최적의 연료 소비 경로를 계산한다. 이 시스템은 연료 효율을 15% 향상시키며 운항 비용을 줄인다. 선박의 유지 보수는 IoT 센서로 실시간 모니터링된다. 센서는 엔진 이상을 95% 정확도로 예측해 사고를 예방한다. 한국의 기술력은 러시아 폐선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방치된 선박은 해양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재생 프로젝트는 폐선에서 배출되는 중금속을 80% 제거했다. 이를 통해 동해와 태평양의 해양 생태계 보호에 기여했다. 일본은 한국의 친환경 기술이 자국 해운 산업에 위협이 된다고 본다. 일본의 가와사키중공업은 폐선 재활용 기술에서 한국에 뒤처졌다. 한국은 IMO 환경 규제를 충족하며 글로벌 표준을 선도한다. 재생 선박은 DMV 인증을 획득해
국제시장에서 신뢰를 얻었다. 선박의 경제적 가치는 신조선의 70%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는 기존 패선 해체 비용의 10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삼성중공업은 패선 재생으로 조선 산업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현대중공업은 글로벌 해운사로부터 5척 추가 재생 주문을 받았다. 재생 선박은 12만 톤급 컨테이너선과 8만 톤급 벌크선으로 다양화된다. 이를 통해 한국은 패선 재활용 시장에서 세계 1위를 목표로 한다. 프로젝트는 2019년 러시아와의 해양 협력 MOU에서 시작되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패선 처리가 급물살을 탔다. 한국은 러시아의 제재로 저렴하게 패선을 인수할 기회를 얻었다. 인수 비용은 선박 한 척당 평균 40억 원으로 신조선의 5% 수준이다. 재생 선박의 건조는 거제와 울산 조선소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2027년까지 20척의 재생 선박이 상업 운항에 투입된다. 프로젝트는 1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국내 협력업체 400개가 참여해 부품 공급망이 강화되었다. 재생 선박은 한국 해군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도 열었다. KF-21을 탑재한 소형 항모로 개조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해군은 2035년까지 5만 톤급 항모 2척을 재생 선박으로 건조한다. 이를 통해 건조 비용은 기존 항모의 60%로 절감된다. 재생 선박의 군사적 활용은 동북아 안보에 새로운 변수를 추가한다. 중국은 한국의 기술력이 서해에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본은 독도와 센카쿠 열도에서 한국의 해군력을 경계한다. 미국은 한미동맹의 전략적 자산으로 재생 선박을 긍정적으로 본다. 재생 선박은 하나오션의 케이버리스트와 연계해 방공망을 강화한다. SM-6 미사일은 240km 내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요격한다. 선박의 레이더는 에세 기반 스비-6 노천 km 내 표적을 탐지한다. 이 기술은 러시아의 키잔 미사일 탐지를 90% 향상시킨다. 한국은 재생 선박으로 글로벌 해운 시장 점유율을 40%로 늘린다. 현재 30% 수준인 시장 점유율은 2030년까지 10% 성장한다. 재생 선박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싱가포르에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사우디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재생 선박을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의 기술력은 아이모의 친환경 선박 인증을 3년 연속 획득했다. 이는 일본과 중국의 인증 획득률을 2배 앞서는 기록이다. 재생 선박의 성공은 러시아의 패선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이다. 러시아는 추가 50척의 패선 처리를 한국에 의뢰했다. 프로젝트는 동해와 오호츠크해의 해양 환경을 개선한다. 한국은 이를 통해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 재생 선박의 항해 시스템은 5G와 위성 통신으로 실시간 제어된다. AI는 기상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항로를 98% 정확도로 예측한다. 선박의 유지 보수 비용은 신조선 대비 35% 저렴하다. 모듈화 설계로 부품 교체 시간이 50% 단축되었다. 한국의 패선 재생 기술은 조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 글로벌 해운사는 한국의 재생 선박에 2조 원 투자 의사를 밝혔다. 재생 선박은 K방산의 기술력을 해양 분야로 확장했다. 국민의 자부심과 응원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뒷받침했다.